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18도에서 20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 옷장 안을 더 도톰한 가을 옷들로 채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영덕과 경주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0도, 영덕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흐린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 최악의 수해를 당한 영덕 지역은 오늘로 나흘째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복구 작업 사흘째를 맞은 영덕 강구시장의 대형 슈퍼마켓.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흙투성이 물건을 치우고 있지만 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애써보지만 대부분은 이미 쓰레기입니다. 열심히 좀 닦아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어떻게 위로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인근 주택과 상가에선 아직도 못 쓰게 된 가재도구 등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복구 작업 인력이 충분치 않아 적지 않은 가게와 주택은 아직 청소를 마치지 못했고 길거리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집에 숟가락 먹는 게도 하나 없어요, 지금. 이래가 얼른 치워줘야 속 더 상하지. 이래가 자꾸 퍼내놔놓으면 보이 더 속 상하지, 이거. 수재민들은 피해가 워낙 심하다며 복구 인력과 기간을 더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구인을 좀 늘려주시고요.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최하로 일주일은 넘어가고 한 2주 정도 선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겠죠. 하천뚝이 터지면서 수마가 핥힌 들판은 처참합니다. 수확을 앞둔 벼는 흙더미에 파묻히고 바닥에 드러누웠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형편없을 겁니다. 이거 폭탄 떨어지는 한 가지. 그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악의 수해를 당한 영덕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영덕군의 피해 규모가 심각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는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240여 건을 비롯해 사유시설과 산림, 농작물 등의 피해액이 지난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당시에 피해액 19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의 경우 공식적인 피해액이 60억 원이 넘으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이럴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영덕군 태풍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도비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기금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고 대구시도 복구비로 성금 3억 원을 기탁하고 중장비 12대를 투입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한 뒤 정부의 항구 복구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콩레이의 피해로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해구호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일부터 모금 계좌를 개설했으며 성금을 기탁하려면 구호협회 계좌에 송금하거나 영덕군청에 설치된 모금 부스에 방문해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ARS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도 성금을 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글 창제 572돌 한글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풀어낸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은 10여 년째 법적 공방을 되풀이하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나란말싸미로 시작되는 30장 분량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 한자 한자 은행나무 병풍에 새겨졌습니다. 서각 작가가 상주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해 최근 상주시에 기증한 겁니다. 그 해례본은 국가의 보물 아닙니까? 근데 일개 개인이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빨리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고. 상주본 반환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서적 수집가인 베이키 씨가 2008년 상주본 존재를 알리면서 시작된 소송은 2011년 대법원 판결로 골동품 업자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동품 업자의 국가 기증 의사에 따라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 씨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다시 진행 중입니다. 소유권에 이어 2라운드로 국가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으로 번진 겁니다. 배 씨는 당초 소유권 판결이 잘못돼 절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 재항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진상규명만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 저절로 따라 해결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난해 불에 그을린 사진이 공개돼 보존 처리가 시급해 보이는 훈민정음 상주본. 법정 공방 속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클린 축산농장 조성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4개 반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8일까지 한우 1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 47곳 등 모두 102개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와 축사 경관, 악취 발생 등 13가지 항목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모두 3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구항과 포항신항을 정비합니다. 197억 원이 들어가는 포항공항 무량장 축조공사는 동빈항의 무량장 175m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민들의 작업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진행됩니다. 120억 원이 들어가는 포항신항 관리부두 공사는 기존의 포항신항 제6부두가 좁아 입항 선박 대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6선석 규모의 부두를 새로 건설하게 됩니다. 2015년 시즌을 끝으로 가을을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도 역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다음 시즌을 바라봐야 할 삼성의 초라한 현실에 팬들의 실망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실패 원인과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는 물론 한국 시리즈가 당연했던 사자들의 시간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올해도 투타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선발이 역시 제대로 경기를 잘 못 만들어주니까 삼성이 이제 연승 분위기를 못하고 장타력 부분에서 삼성은 피홈런은 많이 맞고 반대로 이제 홈런은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투타의 불균형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김한수 감독 부임 이후 강조했던 내부 경쟁과 새로운 선수 발굴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올 시즌 합류한 젊은 투수들의 활약이 그나마 위안거리. 다가오는 시즌은 그런 만큼 내부 경쟁을 통한 치열함이 절실한데요. 그 선수의 플레이를 같이 저도 이제 한국 야구를 보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내야수가 되고 싶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떠나며 영광까지 모두 잃어버린 듯 초라한 성적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 아직 한 번도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곳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빼앗긴 가을이 다음 시즌엔 함께할 수 있을지. 이번 겨울 삼성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지난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부당 대출액이 1,34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국회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 대출액 가운데 농협이 1,191억 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부당 대출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옷장 안을 더 도톰한 가을 옷들로 채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영덕과 경주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0도, 영덕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흐린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